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보고 있어요? 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이 협회 문제를 의외로 자주 틀려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 구분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장이 보고요. 승인. 그리고 이제 앞에 사용한 경우도 틀렸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보고가 아니라 승인. 2번.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과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회원은 협회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이 제한된다.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가입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제한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관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19명 이내 이원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어디다 둬? 협회. 운영위원회는 협회지. 그럼 뭐가 국토교통부예요? 정책심의위원회. 다시 할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둔다. 됐어요? 자, 국토교통부 X. 자, 사원총회는 필수기관이다. 맞죠? 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맞죠? 좀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 맞습니까? 네.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자,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의 주사무소 분담 규정은 옛날에 폐지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혜를 두어야 한다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하여튼 5번은 여러 군데 틀렸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23번 포상금은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바르지 못한 것은. 포상금 지급권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등록관청. 포상금 지급한 건 오로지 등록관청 맞죠? 자, 포상금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신고 고발 사건에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이 경우 공소제기가 조기 후에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무죄 판결을 받아도 뭐만 들어가면 공소제기.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 지급 결정일. 언제부터 1년? 1년이나 1개월? 지급 결정일. 신청이 아니에요. 시점 묻는 문제. 4번이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이 하나의 사건 두 건 또 뭐라며? 두 건 그럼 뭐요? 최초. 두 건 그럼 뭐다? 최초.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어요. 자, 24번 행정처분. 자, 24번은 승계 문제죠. 승계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려.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뭘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등록을 했어요. 6개월 폐업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해서 간 이 개공을 뭐라 그래요? 재등록 개공이란 말을 써요. 무슨 개공? 재등록 개업공인 종결사.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폐업 기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폐업 기간.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위는 두 가지만 승계가 되죠. 다른 건 승계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 효과 중에서 어떤 처분만 승계가 됩니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기억나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두 번째가 위법행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무슨 행위를 승계한다? 위법행위. 그럼 여기서 위법행위는 어떤 위법행위만?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관련 위법행위만. 자, 그러면 위에 거 설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몇 번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한 번. 과태료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죠? 그럼 재등록했을 때 업무정지 한 번 받은 거, 과태료 한 번 받은 거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뭐 하다 걸리면? 과태료 행위를 하다 걸렸다. 그러면 억과 다시 과. 뭐가 들어가? 업무정지. 무슨 정지? 그럼 몇 년간?
1년간. 언제부터 1년이라고 했어요? 폐업일로부터요. 처분 받은 날. 처분 받은 날. 이 학기도 문제 나오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처분일로부터 1년. 기억나? 처분일로부터 1년. 이 앞주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2주차에. 이거 업무정지. 됐어요? 좋아. 그 다음에 이 이법행위 승계는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초과 보수 받으면 임치요, 필치요? 임치. 그리고 폐업했죠? 그러면 재등록했을 때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와. 그럼 여기서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취소되면 몇 년간 못 해? 3년. 근데 아까 재등록 개공은 이 폐업 기간을 빼준다고 했죠? 아까도 한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6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결격은 몇 년? 2년 6개월. 아까 결격사유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 승계가 안 돼요? 등록 취소인 경우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3년 쉬어버리면 3년에서 3년을 빼면 승계가 되지 않죠? 업무정지는 알아서 몇 년 쉬면은 1년 쉬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잊어먹어봐. 나는 계속 할 거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됐어요? 아직도 3주 남아서 3주? 원래 1주면 끝나야 되는데 2번 더 해주니까 행복한지 알아야 돼. 네, 정교섭도 3주. 됐어요?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계속 뭐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들으세요. 계속 1년 내에 적기만 하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상뒤 적어놨어. 근데 기억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됐어요? 자, 24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옳은 걸 골라라. 자, 폐업 신고 전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나와 있죠? 업무정지 과태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1년? 처분. 폐업 신고일 틀렸잖아요. 봐. 계속 나오잖아. 이 앞뒤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폐업 신고 X. 그럼 2번. 개공이 이중 소속을 한 자, 필치 사유죠. 폐업 신고 2년 만에 재등록을 했어. 그러면 아직 3년 안 지났죠? 그럼 그 사건을 가지고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네. 필치 사유고 승계가 된다는 거. 2번이 정답. 3번 보세요. 이 경우 3년간 결격 사유가 돼? 3년에서 뭘 빼줘야 돼? 폐업 기간. 그러니까 3년이 될 수가 없어. 재등록 개공은 3년이 될 수가 없어. 폐업 기간을 빼줘야 되니까. 4번 질문 잘 봐봐. 개공으로서 문서에 서명 날인 의무를 위반했자 서명 날인 의무 위반 몇 줄 것이고 업무정지 적으세요. 서명 날인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위반한 자가 2년 만에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할 수 있어? 승계가 안 되지. 왜? 1년을 넘어서 버렸으니까. 폐업을 1년 이상 2년 해봤잖아요. 이게 승계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 있다가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통보 이런 규정은 없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와? 서공이 자격정지할 때. 서공이 뭐 할 때? 자격정지할 때 이런 규정이 나오지 업무정지는 이런 규정이 있도 없어. 억지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건 확실히 틀렸어요. 이해됐어요? 서공이 자격정지 그러면 이 지문이 맞아.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격증 관련 내용은 옳지 않는 것.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서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따라서 뭐가 취소돼?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맞고. 자,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권한이다. 맞습니까? 네. 취소 정지는 오로지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 맞고. 자, 이 법 위반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 자격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돼? 원래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죠. 근데 법원의 재판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 기억나?
C국대 할 때 했는데 원래 자격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징역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때문에 취소하면은 법원의 재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린 거야. 반드시가.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할 때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 다른 시대 맞죠? 며칠에 보고? 5일.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시대 통지. 그 다음에 26번은 뭐냐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 시효제도. 그러면 시효제도는 오로지 어디서만 적용돼? 업무정지. 그럼 업무정지 사유를 골라내라 이 뜻이야. 이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개공이 예치금 무단 인출을 한 경우 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야 한다 그랬죠? 그걸 위반하면 업무정지죠? 이게 정답이야. 그럼 2번은 왜 아닌가 봐봐.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건 뭐요? 500만 원 과태료 적으세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는 시효가 있어? 없어. 3번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이건 뭐요? 필치 적으세요. 등록 취소도 시효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답이 아니고. 4번 공인중개사로서 동그라미 성명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로서 성명을 사용하면 자격 취소 사유예요. 무슨 취소? 자격 취소. 필치가 아니라 자격 취소. 개공이 그러면 필치인데 공인중개사라고 전제가 떴잖아요. 자격 취소. 그러면 자격 취소는 청문 아니 시효 있어 없어? 없어. 서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라고 적으세요. 자격 정지도 이중 소속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업무정지를 골라내라 이 말이야. 시효가 있는 건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네. 1번 정답. 그 다음에 27번 문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 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등록관청은 개공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한다. 자, 개공 동그라미. 그럼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어? 업무정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업무정지는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그러니까 반드시가 틀렸어.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만 청문 거쳐. 됐어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그럼 2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으면 등록 처분에서 7일 이내 등록증 받나? 뭐가 틀렸어? 업무정지. 등록 취소만 등록증 받나?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거. 3번. 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개공에 대한 처분이며 여기까지 맞죠? 모두 재량이에요. 등록 취소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고 업무정지는 무조건 재량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틀렸죠? 등록 취소는 기속도 있어. 필치 사유가.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등록 취소받으면 3년간 시험 명시할 수 없다. 뭐가 틀렸어?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 시험 볼 수 있어요? 자격 취소는 없죠? 등록 취소는 볼 수 있어. 그럼 누구 생각하면 돼? 중개인. 중개인은 자격증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인들은 시험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등록 취소가 틀렸어. 그 다음에 책은 또 나왔네. 책은 2에 업무정지 동그라미. 다시 동그라미. 그러면 개시 의무 위반하면 어떤 죄죠?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면 자기 업무정지 들어가? 왜?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업무정지 사유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뭘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했어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다시 뭐 했어요? 과태료. 기억납니까? 다시 과태료 하다 적발이 됐다. 업과 다시 과. 업과 다시 과. 이거 기억나요? 이게 업무정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할게요. 업무정지 몇 번?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2번 됐죠? 그러면 다시 과태료 한다. 몇 번째 걸렸다? 3번째. 이거 하나. 또 하나 방법은 업무정지 2번에 다시 과태료. 몇 번째? 3번째. 또 하나는 과태료 2번에 다시 과태료. 몇 번째? 3번째. 그럼 이 지문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 문장은. 맞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걸리면? 3번째. 그래서 업무정지가 맞아. 그래서 5번이 정답.
아, 이게 수없이 있잖아요. 법과 다시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업무정지. 모르면 몇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와, 쉽다. 쉽죠? 인상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 29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을까? 이해가 안 돼.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갑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그럼 부동산만 신고 들어갑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 권리. 여기서 권리가 어떤 거예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거고, 분양권은 오로지 무슨 분양권? 주택 분양권. 그럼 토지나 상가 분양권은 신고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들어갑니까? 교환까지 들어갑니까? 매매. 그리고 계약만. 그러면 직거래 하면은 누가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 개공 소결하면 누가? 개공.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구하면 이분에게 얼마? 500만 원이요, 과태료. 기억납니까? 그러면 개공이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거짓 신고를 했어. 거짓 신고하면 어떤 제재? 취득세 몇 배? 3배 이하 과태료. 됐어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잔금이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줘요? 신고 필증. 언제까지? 즉시. 자, 신고 필증은 즉시 교부입니다. 즉시. 그러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거민 의제. 거민 뭐다? 의제. 그럼 이제 신고사항이 있어요. 자, 나머지 이제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갑이죠. 갑. 매도인이 을이고 매수인 병이에요. 하남시 동그라미. 강남구 동그라미 하남시. 사무소는 강남. 물건은 하남. 빌딩에 중개하는데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달라는 을병의 요구에 따라서 더 낮추어 신고했다. 낮추어 신고했다. 거짓 신고했다는 소리죠? 그럼 이 지문을 그대로 보면 을하고 병 간에 빌딩이 어디가 있어요? 하남. 그리고 이제 매매를 중개했는데 개공갑이 중개를 했다 이 말이야. 개공은 어디에다 사무소 내고 있어요? 강남.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을하고 병이 정상적으로 신고해달랐어요? 다운해서 신고해달랐어요? 근데 매매가 얼마예요? 그런 말 없어? 예, 없어.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타당해서. 갑 개공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강남구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하남시에다가 해요? 예, 물건 소재지니까. 강남구 틀렸고. 자, 을과 병은 취득시 3배? 500만 원이지. 왜? 거짓 신고를 요구한 사람이잖아요. 500만 원. 그러면 3번. 갑은 500만 원이요? 취득세 3배. 거짓 신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갑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장, 을병은 하남시장이 해? 셋 다 누가 해요? 하남시장.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가 과태료 부과청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래. 이해됐어요? 네. 셋 다. 그 다음에 하남시장이 개공갑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럼 이 악재 한번 했죠? 부과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 사무소 소재지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사를 통보하라 그랬죠? 그럼 거래 당사자에게 그걸 부과하면 통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구나? 개공.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반드시 할게요. 그 다음에 29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개공갑은 토지에 대해서 A와 B, C 매매 중이다. 여기는 이제 개공갑은 똑같고 여기가 A고 B하고 C하고 공동으로 매수하고 있죠? 공동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자, 문제가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문제를 잡고 들어가 볼게요. 개공갑은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공갑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맞죠? 맞고. B씨가 애국인이요. 그러면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애국인 토지법상 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D은 거래 대상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10억. 그러면 신고서에 할 때 실제 거래 가격 신고 들어가? 신고사항에 들어가냐고? 들어갑니다. 실거래 가격 적어야 돼. 그럼 권리관계는 들어가? 안 들어가. 자금 조달 계획 없어. 권리관계하고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아니야. 이게 틀렸어. 권리관계하고 자금 조달 계획. 됐어요? X. 그 다음에 니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공동매수는 D가 추가됐어. 추가 동그라미. 추가되면 변경 신고해? 안 해? 안 해.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추가 교체는 제외. 이 앞뒤에 되어 있잖아요. 추가 교체는 뭐다? 제외. 그 다음에 미음. 개공갑이 전자문서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제 신고에 서명 날인을 받아. 여기까지 맞죠? 거래 당사 서명 날인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해제 신고. 근데 뭐가 틀렸어? 보관한다. 자, 해제 신고를 보관한단 말 들어봤어?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보관한단 말 들어봤어? 없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보관 규정이 안 나와. 어디에도. 그래서 3년 보관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변경 신고를 제출함에 있어서 면적 없이 금액이 바뀌면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라고 기억나? 네. 이건 맞아. 그러면 맞는 거 몇 개? 3개. 기억, 니은, 비읍 3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0번은 거의 다 맞췄어. 분묘기지권. 자, 한번 볼게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 미치고 보세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맞죠? 맞고. 그러면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분묘기를 시효 취득한 경우는 등기를 유합니까? 유하지 않아요? 유하지 않아. 시효 취득. 맞고. 자, 분묘 수호 제사 주제는 원칙적으로 정손이죠. 자, 연고자가 주어입니다. 연고자 동그라미.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어도 분묘기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정손만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연고자는 없다 그러니까 맞고. 자, 장사법 시행되기 전 동그라미. 존속기한은 인정된 최장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장사법에서는 몇 년이요? 30년. 연장하면 60년. 최장 60년이죠. 근데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 있잖아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묘. 그건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야.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존속기간 제한을 받잖아요. 시행 전에 설치된 묘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임에 관한 일시적 멸시, 분묘기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31번 외국인 토지법. 이건 틀려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음 볼게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에서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 지상권 설정할 때는 지상권 설정 계약체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군사기지는 허가는 맞는데 뭐가 틀렸어? 지상권은 이 법을 적용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지상권 때문에 X. 오로지 소유권만. 그 다음에 2번은 판례라고 적었어요. 판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외국인 집합건물, 우리가 아파트 사들이면 대지권 따라 붙죠? 함께 취득하면 외국인 토지판례 신고해야 돼요? 예. 이게 정답이고. 3번. 개공이 당해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다. 거기다 밑적으세요. 그럼 이건 외국인 토지법을 묻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중개사법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고. 이해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상 500만 원 과태료. 자, 4번.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죠?
그럼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요? 시장군수구청장? 거기는 또 거의 틀렸네. 시도의사가 틀려버렸네.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자,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하고 2천이죠? 그럼 뭐가 틀렸어? 100분의 30. 100분의 30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 안 받으면. 이해됐어요? 애국인 토지법은 2년하고 2천. 2년하고 2천. 2. 기억나? 애국인 토지법은 2년하고 2천이라고. 100분의 30 틀렸어. 30% 틀렸다고. 됐어요? 2천만 원의 벌금. 자, 32번은 그래도 이제 1번 때문에 다 맞았어요. 틀린 걸 골라라. 확인 설명서. 개공이 이전 의뢰에게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 이건 자료 요구사항입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 1번이 정답이야. 1번 때문에 다 맞았어요. 이것은 다른 건 뒤에는 모르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서 서식은 기록 내용 쪽수는 물론 까지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왜? 법정 서식을 써야 되니까. 그럼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맞는 말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하지 않거나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니까. 그 다음에 3번. 주거용하고 비전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자, 주거용이 2분의 1 이상이요. 그럼 확인 설명서 쓸 때 주거용으로 써야 될까? 비주거용으로 써야 될까? 이건 당연한 소리죠. 주택이 많으니까. 확인 설명서 2개 쓸 수는 없고. 됐어요? 예. 맞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작성에 매도인, 매수인 공동 명의자일 경우 그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인적사항 기재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모두에게 확인 설명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왜? 공동 매도인, 공동 매수인. 그럼 다 줘야지. 이해됐어요? 예. 맞고. 자, 공동이 2인 이상 개공이 공동으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고 모두에게 손해배상. 맞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 다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번 농지법 틀린 것을 골라라. 적합하지 못한 걸 골라라. 1번. 농지라 하면 전답 과수원 맞습니다.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현상의 농작물의 경제의 단위적 식물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이게 농지 개념이에요. 농지 개념 맞죠? 2번. 이르 경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로 계속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뭐가 돼? 제외. 이것도 농지 개념. 3번.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를 시구 읍면장, 농지증 발급 맞습니까? 농지증 발급권자는 시구 읍면장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경의 증여, 경공매, 농지증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럼 전용 허가나 신고 밑줄 보세요.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는데 경영 계획서가 면제돼. 자,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근데 협의 완료는 없어도 돼.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전용 허가나 신고가 틀렸지. 이것은 있어야 되고, 협의 완료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5번. 농지 소유자 원칙적으로 이탁 경영이 금지되지만 3개월 9개 여행,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이탁 이런 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은 또 실명법 맞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고 이것은 계약명의 신탁인지 삼자간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제 아까 문제 풀 때 다 읽어봤죠? 그러면 그대로 적어볼게요. 갑. 자, 을. 그리고 이제 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을이 매수 자금을 대줬다 그랬어요. 자금을 대주고 이 사람이 샀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팔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무슨 명의 신탁이요? 계약 명의 신탁. 돈 대줬단 말이 나오면 계약 명의 신탁이야. 그렇죠? 그러면 을이 명의 신탁자고 병이 뭐가 돼? 명의 수탁자고. 그러면 둘이 약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약정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기억나? 등기는? 이 사람이 거기 문제에서 몰랐다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줄 중간 후단에 뭐 모르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이 있죠? 몰랐다는 것은 선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 그럼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해, 안 해? 안 해. 유효니까. 병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 무효면 복귀하지. 근데 그러면 병이 받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선인 경우만 취득합니까? 선악 불문. 선악 불문. 알고 샀더라도 취득하죠?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봐? 안 봐? 안 봐. 그러면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 횡령죄 뭔스? X 이렇게만 써. 그러면 횡령죄 X를 줄여서 행 X. 아주 좋았어요. 자, 문제 들어볼게요.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 맞아? 갑이 누구예요? 매도인이잖아요. 병이 매수인이잖아요.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죠. 왜? 유효니까. 아, 유효잖아요. 됐어요? 없다 그래갖고. 을은 병을 상대로 명시다 해질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죠. 그 이유는 약정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그 다음에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병은 횡령죄? 아니라 그랬어요. 횡령죄 아니에요. 만약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 병 사이의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알아도 취득하죠. 그 이유는 선, 악, 불문. 알고 샀더니 취득. 그 다음에 5번 벌칙 나왔네. 이 앞뒤도 나왔지만 여기는 얼마? 5년하고 얼마? 2억. 수탁자는 3년하고 1억. 그리고 신탁자에게는 과징금 얼마까지 부과돼? 부동산 평가액 얼마? 네? 30% 범위 내에서.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과징금. 이 앞주에도 문제 했잖아요. 이 앞주에 기억나요, 이거? 5, 3, 1, 1, 3. 이거 과징금은 30% 범위 내에서.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5번. 30% 범위 내에서.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35번. 자, 주임법상 옳은 걸 골라라. 또 시간이 없어서 35번부터 내리 찍은 사람이 있어. 3번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어. 본인만 알아. 자, 옳은 걸 골라라. 자, 다가구형. 다가구형 단독주택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죠? 근데 이를 임차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어. 그럼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있어요? 주임법은 공부상은 관계없어.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이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해됐죠? 네. 없다가 틀렸고. 2번. 2번은 판례입니다. 판례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그런데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어. 누락해도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않는다가 틀려서 인정돼. 이게 판례예요.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자, 3번.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는 임차인이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럼 확정일자 받은 같은 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임차권이 우선한다. 아니,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맞아? 자, 칠판 보세요. 확, 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문을 보면 1일, 그리고 2일날 확정일자 받았죠? 그럼 2일날 저당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 지문이.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가 임차인이죠? 여기가 저당이죠? 뭐가 우선해요? 임차권이 우선해요? 저당이 우선해요? 동순이에요? 동순이. 왜 그래, 왜? 확정일자 받은 즉시 발생하죠? 저당도 그날 발생하죠? 선후를 구별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아, 이것은 다음날 2일 0시에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어차피 9시 넘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은 구별하기 없어. 그래서 동순이에요. 동순이라고 적어. 저당이 우선한 거 아니라 동순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소액 임차인도 선순위 담보권자 동그라미. 담보권자. 담보권 설정 등기 일자에 따라 종전 주임법 규정에 의한 경우 소액 임차인이 안 될 수도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된 주택을, 가압류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 안 돼? 네. 그러면 그 위에 임차인은 인수돼요, 소멸해요? 소멸.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근데 4번 질문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깊은 내용인데, 지금 서울을 예를 들어봐. 서울은 언제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소액보증금이? 올해 몇 년인가? 지금 몇 년?
16년 3월 31일 날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는 1억 원 중에서 얼마? 3,400이 최우선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얼마요? 9,500만 원 이하죠? 3,200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임차인이 지금 현재 1억에 산다고 가정을 해봐, 보증금. 그러면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최우선이 돼, 안 돼? 되죠. 3,400까지. 근데 이때 저당이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해봐. 저당권, 이 당시에. 그러면 이게 담보권자잖아요. 그럼 원래 임차인은 최우선은 저당보다 먼저 배당 3,400을 받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자 관계에서는 최우선이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이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9,500. 그러면 지금 1억이면 9,500을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최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배우면 이 사람은 3,400은 어떤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깊게 들어가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불과 몇 달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9,500이 최우선이었어요. 금액이, 기준 금액이. 1억이면 9,500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최우선이 돼, 안 돼? 저당보다 후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규정에 의하면 소액 임차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배운 대로 하면 무조건 최우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 담보권자가 옛날 국보바에 설정됐다라면 최우선이 안 돼버려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해되셨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은 지문만 엄청 길지 별거 없어요. 상인법 틀린 걸 골라라. 상가 건물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 마치는 사업가가 전대차 등 동그라미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하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이때 이걸 해놔야만이 임차인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2번. 자, 임대인 동의를 받고 동그라미. 그럼 적법전대죠. 적법전대 했을 때는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누구를 대의해서? 임차인 대의 밑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건 적법전대 했을 때만 그래. 그 다음에 3번. 보관, 제조, 가공, 사실행위 동그라미. 행해지는 공장, 창고들은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아. 왜? 상가 건물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물품을 인도하고 수수료 받는 영업활동, 영업활동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상인법이 적용된다는 거지. 뭔 소리 아시어요? 상가 건물도 상인법이 적용되잖아요. 순수 사실행위만 하면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거기다가 영업활동까지 같이 겸해버리면 상인법이 적용된다. 이 뜻이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임차인금은 전부 일부를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 고의, 중과실은 거절 사유 돼, 안 돼? 네. 맞는 말이고. 그러면 5번은 왜 틀렸어요? 원래는 4호까지만 보호가 되잖아요. 상인법은 서울에서. 근데 대항력하고 임차인 권리금 보호 규정하고 계약갱신 요구 저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또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저거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사학을 넘어서도 상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문제야. 원래는 사학 밑으로만 적용되는데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 차임 연체하고 계약 해지 이런 것은 사학을 넘어서도 상인법이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않는다가 틀렸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37번 경매 문제입니다. 틀린 거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에 농취증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 최고가 매수인 결정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허가받을 수 있다. 자, 농지도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허가가 되죠? 맞고. 자, 경매 절차상 하자나 농취증 제출하지 못했어. 그럼 불허가 동그라미. 불허가한 새 매각은 저감률이 있어, 없어? 없어. 저감하여 이게 틀렸어. 유찰시 저감, 새 매각만 저감률이 있어. 불허가 할 때 새 매각은 저감률 없어. 그래서 저감하여 시행한다. 이게 틀렸어. 2번이 정답. 자, 그 밑에 두 줄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워버려요. 그냥 밑에 두 줄. 지문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문제 만들면서 그 문장이 두 줄이 또 들어가는데 틀렸어. 하여튼 틀렸는데 지워버리고 3번. 공매 동그라미. 압류부동산 동그라미.
자, 압류 부동산 공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이건 한 100번 했는데 압류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 그러면 4번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몇 대 이상 요찰? 3회. 그때 면적. 3번 4번 맞아. 이건 한 100번 했어. 거짓말을 좀 보태서. 근데 기억이 잘 안 될 뿐이죠. 그 다음에 경매는 검인 받아? 이 앞뒤에 경매는 검인 받아? 안 받잖아요. 왜? 계약이? 검인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이해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이 아닌데 검인 받는 게 하나 있죠. 판결서. 판결서. 기억나? 네, 그 경매는 검인 신청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3번, 4번 반드시 알아야 돼. 그 수업시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38번 경매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미등기 건물 동그라미. 미등기 건물 두 번째 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에서 입찰 보증을 뺀 금액을 뭐 할 때만? 넘을 때 동그라미.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 수업시 했죠?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을 뺀 걸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수업시 했어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으로 배당 요구를 했죠? 근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정할 수가 없어요. 종기가 지난 이후에는 임의적으로 배당 요구하면 처리할 수도 있어 없어? 없어. 기억나? 4번이 확실히 답이네. 왜 틀렸어요?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대금은 10분의 1이요. 매각대금. 최저가 틀렸어.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대금이 맞고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그러면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 채권에 가고 강제 비용을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로 다 갚으면 다른 거 매각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가 한 문제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개공은 업무이다. 틀린 거. 개공은 사건을 위임받을 때 사건 카드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면단은 5년간 보존. 자, 사건 카드 5년 동그라미. 5년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5년 보관하거든요. 보관 그러면 맞고. 그 다음에 개공은 매각 장소 집행부 직접 출석해야지 맞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 때는 소공을 대리인으로 하여 업무하게 해? 이게 틀렸지. 매수 신청 대리는 오로지 개공이 하는 거야. 소공시키면 안 돼. 이게 틀렸어.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개공은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돼. 대리 행위 할 때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 서면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이라도 경락부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맞고. 그 다음에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맞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관련 위임으로부터 소정 수수료 실급한다. 틀린 것을 골라라. 수수료 문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 원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이거 기억나? 50만 원 벌써 협의. 근데 그 뒷쯤은 잘 나오세요. 일괄 매각하고 3개 초과 동그라미. 3개입니다. 한 부동산 5만 원 범위에서 상한선을 정액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5개 부동산은 얼마 범위에서 협의란 소리야 도대체? 2개 초과된 거잖아요. 5개니까. 그럼 얼마 범위에서 협의? 60만 원 범위에서 협의. 원래는 얼마요? 50만 원. 한 부동산 5만 원 정액하니까 5개면 6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한 부동산 5만 원 정액하니까 5개면 2개 초과된 거잖아요. 6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그 뜻이라고. 그 다음에 개공은 수수료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금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맞고. 자, 개공은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대상 권리관계 등 확인, 매수신청 대리 실행과 관련해 받는 실비를 받을 수 있죠? 다만 매수신청 대리에 필요한 통상 실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럼 통상 실비가 뭐예요? 근거리 교통비. 이런 거 말해요. 근거리.
이런 것은 따로 안 받아. 원거리 교통비만 받아.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개공이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후, 이민의 교부 거기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 맞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영수증 제도가 없죠. 근데 여기는 영수증을 줘야 돼. 여기까지 맞아. 근데 5년간 보관한다. 이게 틀렸어. 자, 영수증은 보관 의무가 없어. 자, 여기서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뒷지문 때문에 틀린 거지. 여기는 영수증은 보관 규정이 없어. 근데 확인 설명서는 아까 5년 보관해야 됐죠. 그 다음에 5번, 이제 4번, 40번은 4번이 정답 5번.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감정가의 1%. 최저 매각 가격 1.5 범위 내에서 뭐다? 맞습니다. 그래서 40번은 몇 번이 정답? 4번.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오늘, 머리 아팠죠? 예. 그래서 매는 지금 맞는 게 나아. 실전에서 맞는 것보다. 그렇죠? 문장이 좀 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연습시키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길게 안 나와. 이렇게 길면은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다음 주에도 길려나? 모르겠네. 다음 주부터는 내가 낸 거니까 좀 낫겠죠. 문장이 길어도 좀 나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3주는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